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정말 없었어요. 중공군이 개입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겁니다. 마땅히 철수할 만한 곳이 없어요. 이들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8명이서 동사를 하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여기서 반전이 나.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의 남부랑입니다. 웃어?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전쟁과 관련된 곳이죠. 제가 전쟁사 전문가라고만 하지만 맨날 피 튀기고 싸우는 얘기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답게 6.25 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정말 없었어요. 반구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전쟁 와중에 그것도 적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저와 함께 오늘 현장에서 뚜벅뚜벅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6.25 전쟁 상황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6.25 전쟁의 시작부터 1950년 12월까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공격해 내려온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순식간에 서울을 함락시킵니다. 그것이 1950년 6월 28일의 일이에요. 9월이 되면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한 이 작은 공간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치라도 땅을 더 빼앗기면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진 가장 결정적인 작전,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1950년 9월 28일에 다시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을 하고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해서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26일에는 국군 육사단이 초산에 도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중공군. 그렇죠. 중공군이 개입하죠. 중공군은 10월 중순부터 조금씩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0월 말부터는 유엔군을 밀고 완전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경이 되면 이 흥남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는 흥남 철수작전을 실시하게 되고 이미 12월 중순이 되면 이 서울 일대까지 중공군, 북한군의 일부가 들어와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철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찾았던 서울을 또다시 뺏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 한겨울의 절망, 그 배경이 1950년 12월의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치열한 전장의 얘기는 어쩌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작전 전투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의 시민들의 생활이라든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해지는 것, 가장 방치되는 것이 바로 전쟁 고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 일대에 발생한 전쟁 고아만 초기에 4,000명이었다고 그래요. 4,000명이라는 숫자가 길에 버려져서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옥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을 보다 못해서 직접 트럭을 타고 서울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입니다. 이분은 제5공군의 중령이었고요.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서울에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공군이 개입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10월부터. 이 서울을 다시 포기해야 하는 시점에 발생한 전쟁 고아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왜? 상급 부대에서 이들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전쟁 고아를 버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는 아이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물동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시에 철수할 때는 물동량을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같이 가지고 가는 방법, 폐기하는 방법, 방치하는 방법. 이른바 이 전쟁 고아들에 대해서는 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쟁터에 12월 이 추운 한겨울에 아이들을 놓고 가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즈델 중령은 상급 부대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어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급히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땅히 철수할 만한 곳이 없어요. 안양이면 충분했을까요? 수원이면 충분했을까요? 어디까지 가면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을까요? 제주도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가려면 배가 있던지 비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배편을 탈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한강보다 더 인천. 아예 그렇죠. 일단 60km 인천까지 가서 인천항에서 배라도 태워서 보내리라 하고 이 1000명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장소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야, 오, 여기서 다 보이네. 여기서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추운 겨울에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추웠을 거예요. 블레이즈델 중령이 10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한겨울에. 고아들이 지금 전쟁통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굶을 대로 굶은 아이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런 동안 안타깝게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8명이 여기서 동사를 하고 맙니다. 블레이즈델 중령이 나중에 회고록에 쓰는데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수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제주도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블레이즈델 중령은 포기하지 않고 일단 낡은 학교 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라고 자기의 부관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서울에 있는 제5공군 본부로 갑니다. 그래서 터너 로저스 대령에게 솔직히 상황을 털어놨어요. 이 터너 로저스 대령도 꼭 막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락수단을 통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희소식이 하나가 들립니다. 김포와 오키나와 간을 왕복하는 C-54 수송선이 있는데 내일 아침 8시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김포 비행장까지 가려면 트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럭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애초에 왔을 때는 철수하는 와중이니까 빌고 읍소하고 막 윽박 지르기도 하면서 인천까지 한 번은 왔어요. 그러나 이 인천은 이제 트럭이 없어요. 그래서 또 미친 듯이 수송수단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해병대의 트럭을 본 거예요. 블레이즈델 중령 마음속에 다짐을 굳게 하고 가서 얘기합니다. 자네들 지금부터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전쟁 고아들을 김포 비행장까지 무사히 이동시키는 것이야. 지금 따라오게. 근데 그러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에 군인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전장 이탈, 항명, 전우를 두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 육군 복무신조를 보면 이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중에서 방금 블레이즈델 중령이 저지른 그 행동은 항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명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이즈델 중령이 당시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1000명의 고아의 목숨이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요. 트럭도 구했고 수송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길도 엉망이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 하나만 깜빡 잘못 들면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950년에 그 10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개화산 자체도 6.25 전쟁 당시에 격전지였어요.
이 개화산에서 김포 비행장이 잘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개화산을 점령하지 않고는 김포 비행장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조망을 위해서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이 험한 길을 올라야 하는지 약간 의문스럽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헐떡헐떡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선생님 근데 아이들은 더 힘들었을지 않아?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오, 야. 아, 좋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김포 비행장이라는 데가 주변에 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비행장으로 운용되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중공군이 와서 저 비행장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이곳에 우리가 1000명의 고아들이 이동한 길을 따라서 왔고 밤새 인천항에서 차를 몰아서 왔겠죠. 최초에 약속됐던 시간은 몇 시에 오기로 돼 있었죠? 8시. 근데 10시인 거예요. 밤새 왔으니까 일단 밤길이라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 이 길을 알겠어요?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도 없이 왔고 밤새 14대의 차가 한꺼번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것이죠. 절망하고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C-54 수송기 16대가 무려 2시간을 기다려준 거예요. 여기에서 기다렸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시에 지금 철수하고 지상군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 C-54 수송기 16대가 쫙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적군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폭파시키기 좋은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렸던 그 조종사들도 1000명의 고아들이 이 수송기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려준 거예요. 저기 간다. 야, 이렇게 타고 간 거예요. 제주도로. 1950년 12월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실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보니까 더 놀랍죠. 비행기가 한 대를 날아가는 거라도 보면 그 전쟁통에 고아들 1000명을 저기에 태워서 날려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험난한 전장에서 우리는 오늘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작전에는 사전이든 사후든 코드네임이 붙게 돼 있어요. 이 작전에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 붙죠. 유모차 공수작전. 우리는 영웅하면 뭔가 거대한 업적을 쌓은 인물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도 수많은 영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영웅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지나칠 수 없는 불의, 거기에서 영웅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블레이즈델 중령처럼 작은 것들을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